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8분입니다. 버퍼링하고 갑자기 끊기는 방송 때문에 약 10분, 아니 15분이네요. 15분 정도로 허비했습니다. 자, 허비한 시간만큼 알차게 그리고 또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내란 주범 다 풀어준 지기현 특별재판부로 막는다입니다. 사실 이 지기현 판사 참 시작부터 뭔지 좀 의심 깨림직했죠. 제가 맨 처음에 이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전해드릴 때 좀 깨림직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티가 나는 건 아닌데 좀 깨림직하다, 좀 뭔가 좀 수상쩍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이 아유 재판부를 너무 욕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가 저 이찍들하고 서부지법 폭도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렇게 좀 걱정을 해주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 얘기가 나오기 무섭게 바로 지기현이가 엄청난 짓을 저지르죠. 바로 윤석열 석방입니다. 윤석열 석방되는 그 순간에 정말 진짜 뒤통수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윤석열에 이어 이번에는 김용현이 석방됐고요. 김용현에 이어서 내란 주범인 이 사령관들까지 줄줄이 석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 내란 주범들이 거의 없어요. 이런 분위기면은 다 풀려날 수밖에 없어요. 화딱지가 나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도 지기현도 어떤 조치를 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김용현도 그렇고 이 내란 사건의 사령관들도 그렇고 이들을 추가 구속을 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 지금까지 언급되지 않은 다른 사건을 거론해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군 내부의 블랙리스트 사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김용현이가 여인형 방첩사령관을 통해 가지고 군 내에 있는 이런 군 법무관들을 하고 민주당 혹은 최강욱 의원과의 관계를 뒷조사시켰다 뿐만 아니라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뒷조사를 했다. 이게 지금 드러났죠.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중대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이거를 분명히 추가 기소를 했어야 정상인데 이게 추가 기소가 지금 안 되고 있죠. 추가 기소만 됐어도 이들을 다 붙잡아 둘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됐었습니다. 근거가 됐었다고요. 안 해. 추가 기소를 안 한 거는 검찰이죠. 자, 뿐만 아닙니다. 만약에 지기현이가 말 맞따라 6개월 이내에 석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속기간이 끝나서 석방을 했다라고 한다면 아니 처음부터 그럼 재판을 좀 빨리 진행을 하지. 지금까지 재판 진행하는 거 보면 정말 세워라 내워라 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현 재판은 2주에 한 번씩 격주로 진행을 했어요. 윤석열 재판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거 뭐야 그럼 이거? 재판을 일부러 시간을 끌었다고 밖에 볼 수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재판부 같았다면 김용현하고 윤석열하고 이 내란 사건 그 사령관들, 현역 군인들 같이 한 묶음으로 놓고 재판을 진행하면 되는 거였어요. 이렇게 쭉쭉쭉쭉쭉 진행을 하는 거야. 아니 보면은 증인들도 다 같은 증인이잖아. 이 같은 증인을 두 번, 세 번 왜 부릅니까? 당장 말입니다. 구민의 중령 같은 경우에는 조지호 경찰청장 재판에도 나갔다가 김용현 재판에도 나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군사법원 재판에도 나갔다가 한 번에 3번씩 했어요.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한꺼번에 불러 다 끝내면 되지. 그랬으면 시간도 줄고 더 밀도 있는 재판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일부러 분산시켜서
따로따로 재판하게 만들면서 시간이 2중, 3중으로 든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격주로 재판 열고 일주일에 한 번 열고 그랬습니다. 정상적이었다면 일주일에 3번 재판을 열어도 부족했을 거예요. 실제로 박근혜 재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씩 열었어요. 근데 왜 이거는 그렇게 안 했겠어요? 이게 일부러 시간 끌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기현이는 일부러 시간을 질질 끌어서 6개월을 넘기고, 검사들은 구속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었는데 일부러 구속기간 연장 안 하고, 결국 지기현하고 검사들하고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겁니다. 지기현이는 자꾸 구속기간이 끝나서 만료돼서라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그게 실은 우리 국민들을 바보, 천치, 개, 돼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에 특검이 만들어지죠. 특검이 만들어지게 되면 앞으로 이 모든 사건은 특검이 관장하게 될 겁니다. 공소유지를 특검에서 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 예. 지금까지 검사들이 이 장난질 친 거는 더 이상 앞으로는 안 봐도 되는 겁니다. 다행스럽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판사. 특검이 되더라도 판사는 계속 지기현이거든. 그럼 지기현이가 앞으로 이상한 짓 하는 거 못 막는다는 거야. 어떻게 하면 되지? 지기현을 내쫓아야지. 근데 지기현을 내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조희대가 그럴 의사가 전혀 없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기현이가 이러는 거는 전부 다 조희대 생각인 거야. 지기현은 조희대의 아바타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 그래서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특별재판부인 겁니다.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가 들어서게 되고 모든 재판, 내란 재판이 특별재판부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기현이는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되는 거지. 그러면은 검사는 특검, 판사는 특별재판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분통 터지는 이 상황들 상당 부분은 해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특별재판부. 자, 특별재판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지금 좀 두 번째 주제를 해보겠습니다. 참,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참, 지기현이가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은 윤석열 풀어줘, 김용현 풀어줘, 그리고 이제 사령관들 4명, 내란 사건에 개입한 사령관들 4명까지 줄줄줄 풀어주게 됐습니다. 이게 지금 지기현이가 하는 짓이죠. 사실상 이 지기현이는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깽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죠. 이 깽판이란 말이 좀 속어인데도 비속어기 때문에 저 역시도 웬만하면은 방송에서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 현재 지기현 판사가 하는 꼬라지는 깽판이라는 말밖에 달리 표현이 안 돼요. 그럼 도대체 지기현 판사는 왜 이렇게 재판을 깽판을 치고 있는 걸까요? 결국 이 사람의 목표는 윤석열을 풀어주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무죄 선고를 해주고 싶은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공소 기각을 하는 방법이 있죠. 뭐 증거가 하나도 없네? 아이고 공소 기각 이래버릴 수도 있어요. 혹은 공소 기각까지는 아니더라도 역시 증거가 없네? 무죄 이럴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위수증이에요. 위수증. 위법 수집 증거.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공수처는 뭐가 없다? 수사권이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했으니까 공수처가 제출한 모든 증거는 다 뭐다? 위수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예, 자연스럽게 윤석열은 무죄가 되거나 심한 경우 공소 기각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지기현은 딱 그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윤석열 측에서 뭐 위수증 어쩌고 저쩌고 공수처의 재판권이 있네 없네 계속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걸 방치하는 이유가 사실은 지기현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대로 풀어주려는 그런 시나리오를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판을 일주일에 3번씩 쫙쫙 할 수도 있고
짜자작 물고 나가기 위해서 윤석열, 김용현, 그다음에 뭐 여인영 등 이런 그 현역 군인들, 현역 사령관들 이 사람들 재판을 딱 묶어서 진행해 버리면 일주일에 3번씩 재판하고도 시간이 남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부러 쪼개 놓은 거야. 이렇게 안 했을 겁니다. 아니, 자,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지기현이가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는 거하고 결론을 이렇게 무죄, 윤석열 무죄로 만들고 싶은 거하고 이거 좀 연관성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자, 연관성이 왜 없느냐? 왜 있느냐? 여러분,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윤석열한테 무죄 선고를 내려준다. 지금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한 석 달 뒤쯤 윤석열한테 내란 사건 무죄 선고를 했다.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지기현 진짜 맞아 죽어. 그리고 법원이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마 법원 개혁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대법관 30명으로 금방 늘려버릴 거예요. 지금 법원 조직법 싹 뜯어 고쳐가지고 판사 임용 문제라든지 이런 거 싹 다 바꿀 겁니다. 형사소송법 고쳐가지고 전부 다 배심 재판 바꿔버리고 이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기현이나 조희대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어야 되는 거야. 풀어주고 싶은데 지금 풀어주고 지금 무죄 선고를 하면 안 되는 거야. 윤석열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시간을 질질질질 끓는 거야. 최대한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이 12.3 쿠데타에 대한 기억이 옅어질 때까지 미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에서 이 12.3 내란이 조금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게 되면 그때 가서 무죄 딱 때리겠다는 거야. 자, 지난번에 여러분 박근혜 때 그 기무사 개업 문건 사건 기억하시죠? 그것도 사실은 내란 음모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란 음모 사건 어떻게 끝나요? 흐지부지 끝나버렸어. 조현철인가 하는 애 미국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면서 시간을 2년, 3년 끌었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예, 다 그냥 나가리 돼버렸어요. 지금 이제 그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 다들 기억도 잘 못할 정도입니다. 조현철이가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이미 걔는 윤석열 정권이 돼가지고 이제 한 몇 년씩 뒤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잊어먹었던 거지. 그때 맨 처음 기무사 문건 사건이 터졌을 때 가졌던 분노 썸보다 날아가 버린 거야.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건 문제가 하나 있어. 재판을 질질 끌어야 되는데 윤석열이를 감옥에 가둬두고 혹은 김용현이를 감옥에 가둬두고 시간을 끈다? 그거 욕먹을 짓이거든. 그거 어떻게 한다? 불구속으로 풀어주는 거야, 일단. 그래야지 시간을 끌기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래서 윤석열도 풀어준 거고 김용현도 이번에 풀어준 거고 다른 사령관들도 다 풀어준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기현의 의도인 거예요. 이게 지기현이가 현재 꿈꾸고 있는 깽판의 종류인 겁니다. 그리고 이 지기현의 의도는 바로 조희대의 의도인 거죠. 지금 조희대를 비롯해서 지기현 이런 놈들은 지금 현재 목표는 뭐냐? 단순히 윤석열 풀어주고 김용현 풀어주고가 아니라 이들한테 무죄 선고를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무죄 선고를 내려도 될 만큼 시간을 끌겠다는 거고, 시간을 끌려고 보니까 아이고 이거 구속 재판은 안 되겠고 불구속 재판으로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희한한 방식을 동원해가 자꾸 풀어주는 거야 이제. 그리고 그 상황을 검찰도 알고 있겠지. 그러면서 이 지기현 재판부의 의도에 맞게 재판을 너그덕 세워라 내워라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글쎄 당장은 아니겠지만 내년 초쯤 윤석열이 갑자기 무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러는 건단 말이에요. 자, 방법은 뭐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바꾸는 것밖에 없어. 검사도 바꾸고 판사도 바꾸는 수밖에 없어요. 검사는 일단 바꿔지죠. 예, 특별검사가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제는 그 특별검사가 조은석이라는 게 좀 함정이긴 하죠. 아무튼
특별검사가 들어오면서 일단 검찰은 바뀝니다. 판사는 어떻게 해? 판사도 바꿔야 되는데 판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이렇게 반박하실지도 몰라요. 아유, 아무리 그렇지만 지기현이가 윤석열한테 무죄 선고를 해주겠어? 에이, 그게 가능하겠어? 아니요. 자, 여러분 혹시 이거 기억하십니까? 비화폰, 경호처 비화폰. 이 경호처 비화폰을 경찰이 압수하는 데 성공하죠. 그리고 이 압수된 이 비화폰 서버를 검찰도 가져가고 싶어 해요. 이 비화폰 서버에 들어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재판에 상당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윤석열이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비화폰 서버에 남아있는 기록 이거 탁 꺼내버리면 할 말이 없어.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화폰 서버에 대한 영장, 압수수색 영장, 지기현이가 아직도 발부 안 해주고 있어요. 아직도. 이게 지난달 21일, 5월 21일에 비화폰 영장 우리 좀 내주세요라고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기현이가 결론을 안 내리. 아직까지도 결론 안 내렸어요. 한 달째 질질질질 끌고 있는 거야. 재판을 제대로 진행하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갖고 와야 정상 아니야? 근데 안 갖고 오는 거야. 뭐겠어요? 자, 이 비화폰 영장 요거는요, 이 서버는요, 정말 중요한 증거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들이 모두 위수증으로 쓸 수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위수증, 이 위수증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이 비화폰 서버 영장만 있으면 유죄의 증거가 충분히 되는 거예요. 뭐 그리고 지금 현재 법정에 지금 여러 군인들이 나와가지고 증언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이 서버 영장이랑 같이 합쳐버리면 유죄 선고하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지기현이가 공정한 재판을 한다면 이 증거를 지금까지 영장 아직 안 내주고 있겠어요? 그렇죠. 이 비화폰 영장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달 가까이 뭉개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지기현한테는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미 입증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잠시 잊고 있었었죠? 그 비화폰 서버 영장 원래 지금 현재 경찰에서 확보했잖아요. 검찰은 확보를 못했었어. 그래서 검찰이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영장 내주세요라고 지기현한테 갔는데 지기현이가 아직까지 안 내준대. 그게 한 달 전인데. 결국 검찰이 경찰한테 가가지고 혹은 경호처에 가가지고 읍소하다시피 해가지고 일단 자료를 받아오긴 받아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이거? 이게 정상적으로 증거 능력을 가지려면 압수수색 영장 담아줘야 돼. 근데 이걸 안 내주니까 어찌 되겠어요? 참 이거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지기현한테는 다른 의도가 있다. 이 새끼 이거 지금 윤석열 무죄 선고 때려주려고 좀 한마디로 이제 지금 간을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죄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는 이 비화폰 서버 영장만 있으면 유죄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거든. 네. 그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영장을 안 내준 거 아니야. 여기서 이미 다 드러난 거예요, 지금. 참, 아씨. 방법은 지기현을 교체하는 겁니다. 다른 판사로 바꾸는 게 지금 뭐, 그 유일한 해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진짜 유일한 해법이에요, 지금 사실로상. 근데 현실적으로요, 지기현을 다른 판사로 교체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 지기현을 다른 판사로 교체를 하려면 대법원에서 결론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 그럴 의사가 없죠. 룸살롱 사건, 이 사건으로 사실 지기현은 상처를 입었어요. 룸살롱이 갔다는 게 확인이 된 거고 지금 지기현도 그 돈을 뭘로 갔는지 입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이 룸살롱 사건을 통해서 지기현은
국민적으로부터 신뢰를 잃었고, 신뢰를 잃은 판사가 이렇게 중요한 재판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상적이라면, 정말 정상적이라면 지기현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안 물러나고 그대로 있잖아. 사실상 조희대가 지기현의 뒷배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체가 안 돼.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정기 인사이동에서 지기현이가 인사이동 대상자가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현재 좀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다면 강제로 지기현을 내쫓아야 되는데,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현행법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특별재판부입니다. 재판부를 따로 하나 만든다는 거죠. 내란 사건만 전담할 재판부를 따로 만든다는 겁니다. 물론 재판부 기피 신청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은 현재로서는 검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검찰이 하겠어요? 지금 추가 구속영장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는 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겠어요? 어림도 없죠. 이게 되려면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간 뒤에나 겨우 가능할까 말까입니다. 현재로서의 방법은 지기현을 교체하는 방법밖에 없는 건데, 다른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어요. 지기현을 고쳐내야지 지금 유일한 해법인데, 문제는 지기현을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재판부인 겁니다. 특별재판부가 뭐냐고요? 특별재판부는요, 기존의 법원과 혹은 기존의 법관으로 구성되지 않은, 그래서 특정 사건만 맡기 위해서 설치하는 임시재판부, 특별재판부가 되는 거예요. 재판부일 수도 있고 재판소일 수도 있어요. 특별법원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명칭은 여러 가지가 가능하겠습니다만, 기존의 판사나 기존의 법원 조직으로부터 분리된 또 다른 판사들, 또 다른 재판부, 또 다른 법원, 이걸 보고 특별재판부라고 합니다. 이 또 다른 별개의 재판부는 다른 사건은 안 맡고 오로지 그 특정 사건 하나만 맡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이번에 이 내란 사건만 전담하게 되는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특별재판부 만들 수 있나요? 현행법상 만들어질 수 있나요? 자,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새로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특별재판소 법을 또 만들어야 되는 거죠. 기존의 법관 중에서 전국에 있는 법관을 다 아울러 가지고 그 중에서 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따로 뽑아서 특별재판부로 데려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아예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을 신규로 뽑아 가지고 이 사건을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어요. 현실적으로 기성 법관 중에서 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따로 선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방법입니다. 현직 법관이 아닌 자를 판사로 특별히 선임하는 거, 요거는 약간 문제가 있어요. 자, 아무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처음 거론된 거는요, 5년 전인가요? 벌써 7년 전이군요. 사법농단 사건 때 이 특별재판부가 처음 거론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박주민 의원이 이 특별재판부를 거론을 했는데, 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사람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기존 사법부에서 제일 빵빵하게 일하던 사람들이었잖아. 주요 보직자들, 핵심 보직자들이야. 대법원장,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법원행정처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은 주요 빵빵한 판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놨던 게 당시 사법농단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또 기존의 법원에 이 사법농단 사건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해서 다 무죄 때릴 거 아니야.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무죄 나왔어.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거론된 게 이 특별재판부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반민특위 때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진 적이 있고요. 4.19 직후에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 가담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재판부가 만들어집니다. 가장 특별재판부로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의미 있게, 좀 유의미하게 활동한 것은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설치된 혁명재판소, 요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특별재판부는요, 대체로 보면은 혁명이 일어난 직후라든지, 내란이 일어난 직후라든지, 아니면 나라가 새로 독립했다든지, 중대한 어떤 정치적 변화가 만들어진 직후에 구성이 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보면은 내란을 진압하고 난 다음에, 혹은 시민혁명을 거치고 난 다음에, 혹은 새로 독립하고 난 다음에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 정권에 부역하거나, 혹은 외세에 부역해가지고 민족을 괴롭혔던 이 반역자들을 처벌하는 일을 맡았었어요. 원래 특별재판부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 특별재판부를 이번에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만들만 하잖아. 12.3 내란을 우리가 진압을 했죠. 그 진압을 하고 지금 우리가 이 재판을 하는 거 아닙니까? 12.3 내란을 진압하고 그 12.3 내란에 대한 재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재판부 만들어도 돼요. 이건 명분상 충분해요, 이거는. 다만 문제는 현재 법상으로는 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도 만들어야 되지만 이게 헌법하고 좀 충돌이 됩니다. 헌법 104조를 한번 보실게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자, 그 다음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그러니까 이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판사를 새로 임명을 하려면 대법관, 즉 대법원장이 임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 골 때리는 거지. 그런데 문제는 뭐 조의대가 이걸 하겠어? 안 하는 거지. 그럼 또 어떻게 돼야 돼? 조의대를 내쫓아야겠네. 이 문제가 참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법관 정년법 이걸 해가지고 대법관 혹은 대법원장의 이 정년을 현행 70세에서 67세 혹은 68세로 낮추자는 거야. 그래야지 조의대를 몰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 재판부, 특별재판부도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미 법관으로 이미 임용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존 법관들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뽑는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재판부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기성 법관들 중에서 괜찮은 법관을 골라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현직 법관이 아닌 사람을 특별판사로 임명해가지고 재판부를 만드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법관이 아닌 사람을 새로 임용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으니 기존에 있는 법관들 중에서 특별재판부를 뽑는다. 뭐 요거는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쵸. 근데 참 승질납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까지 현재 그 박주민 의원이 낸 법안에는 다 포함이 돼 있다고 해요. 이 특별재판부 같은 경우에 마음만 먹으면 뭐 금방 가능할 수도 있어요. 두세 달 사이면 충분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면은 뭐
전혀 어려운 문제, 전혀 안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지금 지기현 상태에서는 지기현이가 계속 재판을 하게 되면은 이 재판 앞으로 얼마를 끌지 몰라요. 2년, 3년 막 끌 거야. 그럼 어떻습니까? 어차피 시간을 끌 거,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제가 뭐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에 있는 여러 문제들, 특히 지기현 판사와 관련된 문제는 해법이 특별재판부 밖에 없다. 제가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